공동 수역 중에서 중국 쪽 경계에 붙여서 살짝 넘어온 거예요. 양식 가는 거다. 양식장인데 뭘 그러냐. 그런데 우리로서는 왜 일방적으로 하냐라고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좀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 그러고 그걸 뭐 관리하는 뭐 시설이 또 있다 그래요. 근데 관리하는 시설은 그럼 뭐 철수할게 이래가지고 아마 옮기게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옮기게 될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대통령의 설명이 현실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옮깁니다. 왜냐하면 네. 석연치 않았고요. 그 설치가.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방중했을 때 국빈 방문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아무리 중국이 강대국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중국 외교부는 이동식 관리 플랫폼과 관련해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옮기겠다는 이야기죠. 중국은 2018년과 2024년에 연어 양식장 2곳을 일방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야기하기로는 연어 양식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22년에는 또 시추선을 개조한 양어장 관리 시설을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6일 오후에 이 중국 해사국이 항행 작업 경고를 중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처에 오는 것 자체를 이제 경고를 하는데 그 부분을 중지했다는 것은 그 근처를 이제 공동 수역이니까 지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1일 자정까지 예인선 2척을 동원해서 이동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서의 성과의 것이고요. 서해 구조물은 항중 잠정 조치 수역에서 산둥성 북쪽 항구로 옮겨갑니다. 그거는 이제 산둥성 북쪽은 중국의 영해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해 구조물 논의를 해서 22일 만에 조치를 했다. 이건 중국이 상당히 만만디라고 그러잖아요. 빠르게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관계의 복원 흐름 속에 협력 의지를 보인 것이다. 말 그대로 실용 외교의 성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 정부 역시 의미 있는 진전이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한중 관계에서 뭔가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요구해야 됩니다. 한한령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야기를 해야 없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새해 첫 방중 이후에 철거를 예고를 했었고요. 이제 시진핑 주석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외교부는 한중 관계 발전에 의미 있는 진전인데 이게 이제 돼야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설명 그렇습니다. 기업 자체적 필요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 중국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 그러지만 그래도 계속 요구해야 됩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공식 발표를 했는데 한중 관계를 의식한 거죠. 이건 공식 발표를 했다는 것은 중국 정부는 양식 시설 관련 입장에 변화는 없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은. 네. 이거 우리 입장 변화한 거 아니고 그냥 옮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계속 이야기해서 남은 2개 양식 시설을 철수하기 위한 협의도 이어간다. 계속 요구를 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과는 진전, 그런가 하면 미국과는 정말 예측이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를 25%로 올린다고 했다가 다시 또 대화를 해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속내가 뭘까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걸 급격하게 반응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냉철하게 반응을 하는가.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무역 합의 이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것도 다분히 거래 기술 차원 아니냐라는 이 해석도 나오고 미국 국내 정치 때문에 상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그렇고 몰려 있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뭐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도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잘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또 입장을 변경해서 표명했어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네. 그 이야기는 뭐 협의를 해서 25%안 올리겠다는 이야기였죠. 관세 25%로 인상 예고한 하루 만에 이제 또 입장 변경을 표명을 한 것인데 백악관은 관세 인상을 발표하고 합의적인 법적 절차를 한국이 뭐 미행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백악관은 이제 대통령을 대변하는 곳이니까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또 압박용 아니냐. 왜냐하면 2월 달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 관세 관련 법에 대한 판단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전에 우리나 일본이나 유럽에 대해서 이렇게 법으로 확정이 돼야 안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유도 다분히 있는 겁니다. 미국은 관세
알림을 하고 난 이후에 게재하고 난 이후에 2달 만에 이제 관세 문제를 거론한 건데 뭐 다목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자체 사정이 있는 거죠. 동맹국의 이 관세를 압박하는데 그런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지율이 38%로 매우 낮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관세 판결도 임박했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주변 국가들을 압박하면서 미국 국내에 이런 결집을 노리는 이런 다목적 이유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는 미국 측에 잘 설명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일단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어 USTR 미국 무역 대표부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인데 입법 지연, 농업 산업 분야도 더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미국으로서는 얻어내기 위한 이익인 것이니까요. 청와대는 미국의 불만은 있는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속내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본인의 SNS에 네. 100% 대미특별법 지연 때문인데 11월 달에 발의가 됐고 내용 검토를 하고 여야 간의 합의도 이루어져 있고 2월 중에 처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법안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검토해야 되고 소위 또 상임위원회 거쳐서 최종적으로 법사위를 거쳐서 본안으로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법안 처리가 이제 느리다. 이것 때문에 이제 답답해하는 것 같은데 지난해 11월에 이미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게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MOU냐? 미국도 이거를 법안으로 만들어 놓질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이 심경의 변화에 의해서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안 제출 달의 1일에 이제 관세 인하는 소급이 적용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 11월부터 자동차 관세 등 이제 효과를 이제 보는 것인데 현재 5개의 한미 투자법이 발의 중이고 국회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 있는 상황들을 미국에 설명하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언제쯤 되는 것이고 1년 12개월을 봤을 때 2월에 처리되는 게 늦은 겁니까? 그럼 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네. 당정은 대미투자특별법은 2월 달에 처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캐나다에 머물렀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급하게 지금 미국으로 가서 오늘 오전에 러트닉 장관과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대화 채널은 빠르게 가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워낙 이제 미국에서의 신임도가 높은 김정관 또 장관이죠. 지난번에 APEC에 들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 포럼 하면서 바로 또 김정관 장관의 이름을 이야기하게 됐어요. 네.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또 바로 급파가 됐습니다. 김정관 장관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 올린 지 3시간 만에 우리는 대책회의를 했고 청와대는 미국 측의 행정 조치가 있어야 25% 올라가는 거 발효가 되는 것이 당장 발효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미국에 설명하면 된다. 그래서 김정관 장관이 급파가 된 것이고 일각에서는 이게 뭐 쿠팡의 로비 때문 아니냐, 뭐 디지털 규제 탓 아니냐, 또는 뭐 일각에서는 뭐 종교 때문 아니냐 이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이유로 삼는 것은 그대로 SNS에 드러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협의가 되고 있고 여한구 통상본부장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USTR 대표와 또 협의를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정부 국회의 관세 합의 이행 이 스케줄을 그대로 미국에 전달하면 뭐 관세를 올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소식도 짚어보죠. 연일 SNS로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설탕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저도 설탕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당뇨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것이 많이 검토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설탕세를 이제 화두로 꺼냈습니다. 실제로 의료학계에서도 많이가 논의가 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설탕 부담금을 통해서 지역 공공 의료 투자가 어떤가 이제 이런 것인데 실제로 이거는 모든 개인에게 다 부과되는 거 아닙니다. 설탕 과다 사용 기업에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탕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국민 또 80%는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사회 전반의 보건 의료 정책에 이제 반영을 하는 것이죠. 설탕세 도입 품목은 음료, 과자, 빵 이런 이제 만드는 기업들에 부과되는 미국 5개 주도 도입을 했습니다. 33% 부과 후에 소비량이
3분의 1이 감소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국민건강권 또 재원 활용 방안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네. 정말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기업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한다면 뭐 추진하는 것을 충분히 또 검토해 볼 수는 있는 것이겠죠. 공동관리수역을 사실은 이제 선을 그어가지고 관할을 나눠버리면 깔끔한데 그 중간을 공동관리로 남겨놓은 겁니다. 이제 이거를 선을 그어버리면 제일 깨끗해요, 우리 입장에서.